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선진입니다. 지난주 매매 복귀를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22, 23밖에 안 했어요. 매매를. 이제 뭐 크리스마스다, 뭐 미국장 휴장이다,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이번 주 29, 30 일로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할까 했는데 또 그러면 또 새해다 뭐다. 해피 뉴 이어 뭐 이래가지고 안 할 것 같아. 22, 23 그래도 손절이 좀 있더라고요. 좀 우울하게도.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하면 또 미루게 되고 이러면 또 안 하게 되니까 이틀이라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손절 진입 매매 복귀 시작할게요. 자, 먼저 22일 날 월요일 날 진입인데요. 1분봉 62평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상방 유지였다가 하방으로 가는 이런 찰나. 그리고 30분봉은 상방 유지, 1봉도 상방 유지 이런 상황입니다. 5분봉상의 이 시점에서 보면은 5위평하고 12평을 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실 눌림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눌림목은 보통 5분봉 5위평선이 깨지는 정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757 돌파를 못 냈고 매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냈어야 되는데 못 냈기 때문에 꺾여갖고 1분봉 62평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반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진입을 한 겁니다. 3배속이거든요. 네, 좀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한 거죠. 이제 1분봉 60평을 완벽하게 깨고 매도 반등, 이건 매도다 라고 확신을 하고 진입을 한 거고, 자, 그치만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은 이 상황에서 어디가 좋겠느냐. 그러면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45가 넘는 정도, 짧게 잡고 745가 넘는 정도, 한 요 정도 되겠네요. 745가 넘는 정도로 손절을 잡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손절을 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뭐 계속 1분봉 60평 가지고 약간 싸워주는 느낌이 있고 다시 매수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1분봉 60평을 깨지는 않았어요. 매수가 깨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름 좀 기다려 보려고 했던 거고, 만약에 35를 넘어서 40까지도 넘을 수 있겠지만 40을 넘어 45가 넘는다면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그때쯤 되면은 손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손절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조금 시간을 줬던 그런 진입이었습니다. 결국 40은 넘었고 지금 보면 41, 뭐 42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또 1분봉 62평은 매도가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손절 잡았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제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막 하다가 계속 싸워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간을 나름대로 준 거죠. 근데 이제 이 진입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진입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매도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요 봉에서 진입하지 않고 요 봉까지 좀 기다려 봤다면, 그러면 매도로 진입을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짧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나름대로 뭐 그치만 대응은 나름대로 잘 해준 진입이 아니었나. 손절 대응을 여기서 44를 넘어가는 걸 보고 손절을 했나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1분봉 62평 매매가. 네, 손절했죠? 네,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했고, 요거는 뭐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매도냐, 매도 반등이냐, 매수 눌림목이냐, 요 둘 중에 하나 중에 잘못된 판단을 했던 거고.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은 본장 한 30분 남았고, 이거는 아까 여기서 손절을 했잖아요.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일단 여기서 손절을 하고 지금 빵 터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 그러면
일단 빵 터가지고 여기서 매수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이제 이게 이날은 이제 일봉을 보면 알지만 계속 지금 꼭대기인 것 같잖아요. 왠지 느낌에 불안 심리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장 때 본장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약간 좀 나름대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빵 터져갖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타이밍은 놓친 것 같고, 제 느낌에 그러면 반등을 보려고 하는 영매매 반등 진입을 한 거죠. 고점에서 반등 진입을 하고 고점 근처에서 진입을 했죠. 돌파봉 혹은 반등 진입은 돌파봉이나 돌파봉 그 다음 봉, 원봉이죠. 돌파 후 원봉에서 보통 많이 진입을 합니다. 그때가 반등이 제일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만약에 돌파 후에 원봉에서 매도 진입을 했는데 원돌파가 나와, 그러면 사실 바로 손절하고 매수로 진입을 해도 되긴 돼요.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이제 본장일 경우, 그건 이제 본장일 경우, 이거는 이제 프리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짤막하니 어느 정도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아주 세게 아직 매수가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바로 원돌파를 내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손절을 했죠. 씹혔지만 손절을 했고,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반등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766이잖아요. 766에 주문을 걸어라. 그러면 766 돌파가 나와야 체결이 되잖아요. 766.25나 766.25의 돌파를 매도를 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봉 투봉으로 내려가면 익절을 하고, 아니면 반등을 보든지 한 포인트 방어를 하고, 아니면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766 돌파를 내고 그 다음 고점에서 손절을 잡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좀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빨리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돌파봉을 보고 매도가 나와서 좀 누르는 걸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영매매이기 때문에 영매매는 손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와서 진행을 끌고 간다면 그만큼 큰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돌파를 냈는데, 돌파를 내고 1, 2, 3까지 지켜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매도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5분봉을 보니까 5위평이 아직 멀리 있어.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고, 매도로 그러니까 5분봉 22편 깨는 정도까지만 봐도 될 것 같고, 이래갖고 짤막하게 좀 먹자는 욕심 첫 번째에 진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768.75에 손절을 하면 되니까 또 손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확실하다, 손절 라인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에 진입을 한 거죠. 하지만 생각대로 뜻대로 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절을 했으면 또 나왔어야 되는데 1분봉 62편까지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750, 755 익절을. 근데 이제 여기서 760을 계속 지켰던 기억이 나는데, 760이 쉽게 안 꺾이더라고. 760을 꺾으려면 755랑 50 사이에서 놀아야 되거든, 지표값이, 지수값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포인트 방어를 잡은 거예요. 지금 보면 한 포인트 방어를 잡았죠. 두틱 방어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두틱 방어를 했어요. 그래갖고 두틱 방어 체결이 됐다. 근데 이건 뭐 손절은 아니었고, 솔직히 두틱 방어를 해놓은 건데, 어쨌든 수수료 생각하면 거의 똔똔이니까. 자, 이거는 뭐 그렇게 반등을 볼 때 이제 두틱 방어나 한 포인트 방어나 뭐 수수료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심리적으로 반등을 보려고 할 때 좀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 진입은 본장입니다. 본장. 자, 매도가 한번 쫙 꽂아줬고 원돌파를 냈는데 진입을 어디서 했냐면 일단 쭉 내려가는 건 가만히 보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57초예요. 그러면 34분이 다음 1분봉이 아마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돌파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한 진입입니다. 매수로. 원돌파가 안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갈 거니까 한 뭐 1, 2 이 정도는 밀려줄 수 있을 거니까 그래도 한 뭐 10포인트, 15포인트, 20포인트 가깝게 익절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점 손절을 잡고 가는 거죠. 지금 손절을 걸고 있고, 근데 바로 원돌파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게 되고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안 좋은 손절이죠. 방법이 틀린 손절이지. 700에서 지켜주길 바랬는데 700에서도 안 지켰던 걸로 아는데 그냥 쭉 밀렸죠. 699 벌써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손절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라 머문 장 초반이고 하니까 물론 뭐 이해는 하지만 머뭇거리는 사이에 손절이 좀 크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손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와서 694.25에 잡자니 30포인트가 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잡죠? 할 수 없이 그렇게 잡는 거야. 왜냐면 다시 뻥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원투에서 못 밀면 뭐 어쩌고 나오죠?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상당히 안 좋은 진입이다. 이렇게 해서 손절이 됐습니다. 이거는 돌파가 나와서. 네, 그 다음에 23일인데요.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한 지표가 좀 제가 봤을 때 서프라이즈로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다가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움직이는 걸 보고 꺾이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매수 지지 않고 있어 이러면서 1분봉 60평이 최대한 눌렸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생각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매도가 그냥 크게 나가니까 또 놀래가지고 손절을 한 거고, 요 다음도 마찬가지죠. 요 다음도 발표값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매도가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심리는 뭐예요? 여기 돌파가 나오면 손절을 하자 이런 생각에 매수로, 지표값은 매수인 것 같고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매수를 해볼만 할 것 같고 버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꾸 밑에서 영매매식으로 반등식으로 매수 진입을 했던 그런 진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틀렸지만 지표값이 나름대로 괜찮았다라는 건 본장 때 보여줬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 이건 아직도 좀 미스테리긴 해요. 왜 이때 매도였는지. 나름 뭐 수익도 나고 있고 뭐 1분봉 60편만 넘으면 되겠다, 혹은 여기 돌파만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버틴 건데 아주 크게 갔던 그런 약간 미스테리한 움직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어쨌든 프리장은 매도 분위기였고 또 유럽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나 아니면 본장 때 이런 좀 지표 값을 가지고 좀 뭔가 매수적인 측면으로 나오려고 프리장에서 좀 기다린 건 아닌가, 매수들이,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나름 손절은 빨리 했죠. 돌파 나오는 순간 손절을 한 거니까. 이러고 나서 쭉쭉 더 간 걸로 알아요. 더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 손절은 나쁘지 않은 손절이었다. 큰 손해는 좀 막았으니까 손절은 잘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손절은 자 이제 반대로 본 거죠. 반대로 자 여기서 내가 돌파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눌림목식으로 매도를 보겠다. 근데 이거는 진입 자체가 틀렸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렇게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기다려야 될 때였고 여기가 매수를 보고 여기를 매수를 보거나 돌파 나오면 매수를 보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매도를 보지 말고 대기,
그 매도는 어떻게 보느냐? 매도는 1분봉 62평 가까이 왔을 때 눌림목 정확하게 이렇게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틀린 진입이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진입이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게 좀 안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계속 프리장에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좀 급했었어요. 그 손절도 되게 짧죠? 손절도 되게 짧아. 645로 잡은 것 같은데. 자, 이때 지금이네요. 이때 매수를 보거나 앞에서 매수를 봐야 된다고. 요거 나왔을 때 매수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매수 요거니까 내 매도로 진입을 하니까 이게 이때 여기서 매도로 진입을 하기가 좀 그렇고 아무래도 1분봉 역배열로 가니까 매수로 진입하기도 그렇다면 지켜봤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욕심이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돌파 손절로 잡았고 손해볼 일은 없고 돌파만 나오면 되는데 손해볼 일은 없고 돌파만 나오면 되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한 포인트 방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만 믿고 한 포인트 방어, 뭐 두 포인트 방어 손해 날 일이 없다. 뭐 이런 것만 믿고 그냥 막 진입을 하니까 결국 손절이 되게 됐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원칙 매매랑 자리 고수하는 매매를 좀 더 다듬어서 해야 되겠다. 자리가 안 오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욕심이거든요. 움직임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손절을 했고 이제 이렇게 해서 22, 23 손절 진입을 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이제 항상 이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리에 좀 충실해서 매매를 하고 어중간한 진입을 좀 배제하고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좀 요행을 바라고 진입을 하지 말고 나름대로 제가 보는 거 관점에 정확한 자리 맞춰서 진입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진입을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현명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29, 30이면 2025년이 끝나기 때문에 매매 복귀 또 다음에 29, 30일 날 지금 이 매매 복귀들을 좀 계속 잘 잊지 말고 잘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한번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시청자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도 준비해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답변 드리거나 뭐 티스토리 통해서 답변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선딘 티스토리도 운영 중이니까요. 티스토리에서 해선딘 검색하시거나 구글에서 해선딘 검색하시면 티스토리가 같이 떠요. 그래서 티스토리에도 놀러 오셔서 같이 여러 정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매매 복귀는 새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선딘이었습니다.